제목 그대로예요. 한동훈 쪽 사람 빼고 저녁 식사를 함께한 거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몇몇 여당 사람들과 한남동 관제에서 만찬을 함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 만나는 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애초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하기로 했던 건 연기가 됐고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은 여기에 빠졌다는 데 있을 겁니다. 제가 메뉴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패싱만 죄송합니다. 그럼 추석 이후에 하기로 만찬 날짜 다시 그런 거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이런 걸 좀 얘기를 하셨는지 소개하시자고요. 의정 갈등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주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토론회가 있어 11시에. 한 말씀만 해주고 가시지.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없어. 제가 토론회 또 해야 돼. 맨날 토론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윤상현 의원도 일단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제 비공개가 아니라 이 정도면 공개가 됐네요. 윤상현, 인류한, 김민전 이 세 사람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한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 사실이 이렇게 빨리 언론에 보도된 적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만나는 거 저는 당연히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지난번 원래 새로운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을 예정했었을 때 그때 대통령실이 취소를 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 뭐냐면 지금 이 의료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석 이후로 하겠다는 게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 의정 이게 이제 대통령실도 근정 반응하면서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급물살 탄 것을 뭔가 해결의 어떤 방식으로 옮겨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즉 여당의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빠르게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만난 분들이 보면 공교롭게도 사실상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다 제외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옹호하고 했던 분들만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비춰집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인요한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당의 어떤 핵심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지 않고 지금 오히려 본인이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만 지금 듣는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들과 만찬할 시간은 있고 한동훈 대표와 만날 시간은 없다는 게 좀 모순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언론들은 또 갈등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좀 자초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은요 당과 정부가 정말 이 추석 전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추석 상에 그래도 여당 정부 여당이 그래도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추석 이후로 만나고 한 대표는 추석 이후로 보고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대통령의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누구를 만나야 될 때에 대한 판단, 과연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연락 받지 못했다. 김정혁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로 분류되죠. 만찬을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 추석 이전에 왜 하는 거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강성필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연기가 됐을 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알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한 언론에서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농담조로 이번 추석이 될지 내년 추석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당의 지도부의 분위기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이런 당대표의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농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힘 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간에 나돌던 것처럼 대통령이 누군가를 대선 후보로는 못 만들어줘도 발목 잡을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지도부를 빼고 다른 분들과만 번개, 정말 순수하게 번개라고 하더라도 그걸 참모가 말렸어야죠. 이렇게 되면 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비춰져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렸어야죠. 저는 그 주변의 참모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김정육 최고위원은 전역 관련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 뭐 알려지기로는 인요한, 뭐 김민전, 윤상현, 수도권의 여당 중진 의원과 최고위원회에 있는 인요한, 김민전, 뭐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도 했다. 강재래 변호사가 저희 뉴스탑10 뭐 자주 출연하셔서 대통령과 대표가 자주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대통령실 얘기는 이런 얘기했어요. 뭐 비공개로는 자주 만난다. 그러면 추석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여당 지도부 만찬은 계획돼 있다. 그럼 추석 이후엔 진짜 제대로 만나긴 하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비공개로 자주 만나는 게 한동훈 대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지금 의정 갈등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대화 채널로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뒤로 미룬 것은 당시에 추석 민생과 관련한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지도부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심 청취하며 많은 얘기 듣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채널이 저는 한동훈 대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도 다시 들어오면서 민심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 한동훈 대표가 그 용산 밖에서 특히 여의도 정치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들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년 동안 가장 친한 사이로 지내왔었는데 지금 조금 불편한 사이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냥 비공개가 아니라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만나는 상황으로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지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도 정말 추석을 앞두고서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직 대표 패싱하고 다른 사람들만 만찬에 부른 건 아니냐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 오늘 내부가 꽤 시끄럽고 술렁이었는데 국민의힘 전직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지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 볼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결국에는 당대표 몰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나만 그랬습니까? 그 뒤로부터 무수히 많은 당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치고 전당대회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냈던 영역은 여당 사람 때려잡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당대표 끌어내리고 이런 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결국 당대표 못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오늘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에서 저런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듯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그런 과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물러나는 과정을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적 문제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대통령이 여당의 국회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그 체리따봉을 날렸던 그런 것들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사람, 계속해서 다른 소리하는 사람, 계속해서 쓴소리하는 당대표를 쫓아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만찬 사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패싱하는 것이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던 방식과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창의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하던 방식으로 봤을 때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힘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가진 힘으로 권한으로 계속 패싱하고 무시하면서 뭔가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야당 대표는 딱 한 번 만나고 여당 대표는 계속해서 미루고 패싱하고 근데 퇴임하는 일본 총리를 굳이 한 번 더 만나면서 12번째 만남을 성사시키는 그런 모습을 총리까지 보면서 가실 필요 없는 것 같을 때 말씀하시면 그런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을 예. 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체 누구를 더 많이 만나야 되는지 좀 고민해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 외교와 내치는 또 구별될 수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도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패싱한 만찬 아니냐? 그럼 한 대표는 도대체 언제 만날 거냐? 추석 이후에 만나겠다는 대통령실의 얘기와 함께 윤상현, 인요한, 김민전의 이 3명 의원의 한남동 관저 만찬 논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